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언론 연대 추광규입니다. 오늘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계셨는데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것은 대표님 부군께서 근무 중 사고를 당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고를 당하셨나요? 당시 그날도 또 추석날이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직원들하고 떡을 먹고 근무를 교대 근무를 했어요. 교대 근무도 거의 2시간에 한 번, 어느 때는 1시간에 한 번씩 교대 근무하는 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부당하게 전직을 당했어요. 89년 당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무슨 인사 발령을 하려면은 무슨 죄가 있어야 돼요. 부당 전직이란 전직 당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또 엄청 성실히 근무한 사람이야. 원체 성실했고 꼼꼼하고 머리가 막 천재였고 공주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서울대만 법대 4년 재수했던 사람이 얼마나 성실했겠어요. 근데 느닷없이 12년 만에 강등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연세대는 주인 없는 재단이다 보니까 상관들, 부속 기관장이 우두머리야. 기관장들이 이 사람을 행정직급으로 몇 호봉으로 승진되게 해줘야 되겠다 하면 뒤로 빽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을 승진하기 위해서 뒤로 빽을 써. 돈을 갖다 바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거의 2, 3년 만에 정식 직원이 돼요. 즉 우리나라 임시직 제도는 연세대학이 원조입니다. 우선 임시직으로 뽑아놨다 정식으로 채용하는 게 인사 간행이고, 그 간행 중간에는 기관장이 추천을 인사를 추천해야 돼. 이 사람은 근무가 성실했으니 행정직급으로 해주세요. 근데 남편한테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이걸 안 갖다 바치니까 남도는 2, 3년 만에 정식이 되는데 정식 직원, 행정 직원. 그러면 연세대는 호봉제라 교수들보다 얼굴이 더 많아. 무조건 올라가니까. 그런데 남편은 백 쓰고 힘쓰는 걸 못하니까 고디식해서 백을 안 쓰니까 12년 만에 동안 방치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안 해줄 수 없었던 게 농업개발원이 연세재단으로 넘어갔어. 그럼 그 농업개발원에 근무했던 사람을 무조건 학교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만 돼요. 그런데도 강영희 원장은 남편의 스승이고 상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백 안 썼다고, 청탁 안 했다고 남편이 찍혀가지고 너 맛 좀 봐 그래가지고 12년 만에 기능직으로 발령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참아요? 정상적이 아닌 인사 발령이고, 저는 그동안 10년 동안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10년 동안 참여연대, 경실련, 흥사단 안 다니는 데가 없을 정도로 또순이었어요. 젊은 엄마의 또순이. 그런 내가 가만히 두냐고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경실련 그 당시 전직 발령에 대한 사건도 지금도 기록이 있지만 7명이나 돼. 변호사가 7명씩이나 선임을 했었는데 학교는 한 방에 그냥 패소시켰고, 마지막에는 노무현, 법무법인 노무현 천정명 의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항소심에서 누가 뒤집냐 하면은 김용담 전 대법관이 뒤집어요.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졌는데, 그런 사건을 꾸준히 진행하다 보고 또 남편이 넘어지던 97년에 넘어지고 98년도에는 남편 그 직위 사건이 승소를 합니다. 그런 환경에 처하다 보니까 학교가 겁을 먹고 남편을 죽여야 되겠다. 남편이 사고로 당한 것처럼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무 중 사고는 무조건 업무상 재해인데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뇌출혈 될 환자를 그 다음날 강제로 퇴원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 아프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세브란스를 또 간 거야.
차라리 옆에 있는 다른 정형외과를 갔으면 벌써 그 당시 뇌출혈 환자, 급성 뇌출혈 환자라고 해갖고 진단서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사학연금공단에서 막 달달에 500만 원씩 치료비를 줬을 텐데 학교가 거짓 진단서를 작성하고 치료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간신히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킨 거예요. 신경외과로 갈 사람을 정신과 병원에.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치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패소한 후 어떤 방법으로 세브란스 병원 진단서가 허위라는 것을 그걸 입증을 하셨나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그 당시는 이제 그런 가정이니까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키고 우울증 진단서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말이 맞나 보다. 그냥 우리가 일반인들 모르잖아요. 아직 자연적으로 피가 샜다고 그러니까 뭐 자연적으로 내 피가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건 자연적인 거다. 만성이다. 우울증에 의해서 그냥 발병된 병이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방치하고 도리어 한 1년 후에 도리어 남편을 징계를 해 거꾸로. 남편은 그 뇌출혈 후유증으로 간질마저 발생해서 간질이. 그래서 또다시 병원에 입원해. 세브란스 병원에. 그 간질놈 자꾸 이유 없이 길에 가다 쓰러지고 이상한 그런 증세가 발생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학교는 그런 환자를 갖고 훌쩍 연기 신청을 안 했다. 근무 그런 걸로 3개월을 정직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사건 또 후유증으로 충격으로 남편은 또 병원에 입원했다가 거미막간 뇌 수술을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간병하느라고 이 소송도 못 해보다가 2000년도에 소송을 합니다. 97년도에 사고가 났는데 2000년도에 소송을 하다 보니까 학교는 그동안에 진료 기록을 다 조작합니다. 그냥 우울증, 알코올 중독증 그런 증세로 기왕증, 고혈압 그런 증세로 남편이 뇌수술을 당했다고 진료 기록을 조작하다 보니까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도 제가 간호사 출신 변호사도 선임하고 의료 기록을 분석해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 단체 도움받아 분석도 해보고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단지 그 사고 당시 영상 촬영한 진료 기록이 있어요. 진단 방사선과 진료 기록이라고. 그거 감정 하나면 내가 이기겠다 해갖고 중앙대에다가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채택도 됐고 이 진료 기록에 의해서 남편이 외상이냐 자발성이냐 아니면 술 먹고 넘어진 거냐 그랬더니만 술 먹고 넘어진 거는 아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발성인지 외상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허위로 또 중앙대가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2005년도에 패소했고 그 후에 또 다시 세브란스 의사들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지만 지금 여기 의사협회에 온 것처럼 세브란스 의사들이 허위 진단서가 맞냐 틀리냐 그거를 감정을 해야만 제가 이기는데 그 당시 그런 감정할 줄 몰라서 또 세브란스 의사들 상대로 해서도 패소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패소했어요. 근데 그 후에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갖고 최은수 부장판사가 술 먹고 넘어진 사고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데 중앙대는 술 먹은 흔적이 없고 간호사가 작성한 응급진료 기록에만 있는데 술 먹고 넘어졌다는 증거는 없고 우리 측 증언은 그 당시 술 먹고 근무할 수 없고 술도 안 먹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우리 측 증언이. 그런데 그 술 먹고 넘어졌다 하니까 최은수 부장판사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제가 사법개혁 운동가니까 제 사건은 통해서 사법개혁도 해보고 진실을 밝혀보고자 제가 판사 상대로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연세대도 당연히 했고 그래서 그 사건에서 감정한 결과 박용원 원장 의사 증언도 해주고 고려대 병원
감정도 있고 서울 백병원 감정도 있고 대한의사협회 감정도 있고 이건 다 넘어져 다친 사고다라고 감정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의사들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도 이 의사들이 작성한 게 맞냐 틀리냐 당연히 내 말이 맞지만 판사가 또 피고 의사들 상대로 의사가 그냥 두리뭉실 맞다 그러면은 맞은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엉터리 판결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가 감정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건은 어떻게 진행된 것인가요? 오늘 사건은 김동석 피고 김동석 의사는 급성 정막과 출혈이고 신경외과 의사가 남편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정신과 병원에는 입원해 있고 정신과 의사들이 치료를 하면서도 정신과 의사가 내 치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외과 불렀어. 내는 당신이 하시오 라고 하고 신경외과 김동석 의사가 거의 3개월 넘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성 정막과 출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놈은 3개월이 지나서 진단서를 아무리 해달래도 안 해줘. 입원해 있을 동안은. 근데 강제 퇴원을 시킵니다. 3개월 만에. 그리고 4개월 만에 진단서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 정막과 수화랭 낭조 그리고 의증 뇌출혈은 맞는데 어떻게 뇌출혈이 됐는지 모른다는 의증이라고 쓰는 겁니다. 외상형이나 경막과 출혈이 맞는데도 거짓말로. 그 다음에 또 정신과 의사는 그냥 우울증이라면 썼어. 알코올 의존증이 아니니까 우울증이라고 써, 민성규 의사는. 근데 지가 뭔데 알코올 금단 증상이 있다 라고 진단서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전 사건은.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이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의사협회에. 민성규 정신과 의사는 우울증이라고 했는데 왜 치료도 하진 않은 의사가 알코올 금단 증상이라 쓴 게 정상이냐 아니냐 그걸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원영 의사는 응급실 의사였고 전문의에 불과해서 그 당시. 그러니까 이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부러 허위 진단서 쓰게 하려니까 그냥 전문의 의사들은 내보내갖고 막 가짜 쓰라고 강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갖다가 응급실 전문의가 써야 되는 의사가 써야 되는데 간호사가 쓰지를 않나 전문의에 준한 그 학생밖에 안 되는 애들 갖다가 알코올 의무 기록을 쓰게 만들어 갖고 알코올 의존증 환자라고 거짓말을 막 쓰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의학적으로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변명을 쓰려면은 1년 동안을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해야만 된답니다. 그런 진단서가 나오려면 그냥 알코올 의존증이 아니에요. 이 영상은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뒤에 가려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기록입니다. 고 이장우 선생. 그는 모교인 연세대학교에서 겪은 부당한 인사조치와 허위 진단서,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재판으로 인해 무려 30년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병마 앞에 쓰러져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남겨진 아내 조남숙 여사와 그녀를 지지하는 이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이제 묻습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었는가? 정의는 왜 그를 외면했는가? 이제 그 억울한 사연에 귀 기울여 봅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공정한 감정으로 의료감정원의 신뢰를 드높여라 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의료감정원 박정률 원장은 중앙대 연세대가 출소했다고 유족에게 사죄하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정직한 감정으로 유족들을 구조하라. 세브란스 병원은 뇌출혈 환자, 정신과 의사들이 치료했다. 정직한 감정으로 25년 투쟁한 유족들을 구조하라. 외상성 뇌출혈 환자,
수술도 하지 않고 3개월 만에 강제 퇴원, 알코올 의존증으로 허위 진단서 작성한 김동석 의사 자격증을 박탈하라. 추락사고 환자를 정신과 의사들이 치료, 응급실 박원영 의사는 먹고 넘어진 사고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정신과 병동 10년 갇혀 살다 사망했다.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은 징계하라. 한성우 대표님께서 성명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후제창이 있겠습니다. 1.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공정한 감정으로 의료감정원의 신뢰를 높여라. 2.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세브란스 병원 피고 김정석 의사, 피고 박원영 의사의 허위 진단서로 근로자가 사망했다. 정직한 감정으로 유족들을 구조하라. 3. 세브란스 병원 높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추락사고로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를 그 다음날 강제 퇴원시켰다. 세브란스 병원은 고의로 고 이장우를 사망케 한 죄 즉시 사죄하고 30년 동안 투쟁한 피해를 배상하라. 4. 김용단 전 대법관은 사기 판결한 죄를 덮고자 예수 이름 팔아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조사했다. 유족들에 대한 테러를 즉시 중단하라. 5. 영세재단 판사 앞세워 소송비용 공탁하게 한데 담보 공탁금에서 4천만 원이나 강탈해갔다. 연세재단과 연세대학은 사람이냐 짐승이냐 즉시 공탁금 4천만 원을 반환하라. 2025년 6월 16일 사법정의 국민연대 사법협회 청산운동본부 민족정기위원회 인권회복운동본부 30년 세월, 진실 하나 밝히기 위해 거리에서 울부짖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억울한 죽음, 그 뒤에 가려진 허위 진단서와 정의롭지 못한 판결들. 조남숙 여사는 오늘도 세상을 향해 묻습니다. 정의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그녀는 말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이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 호소는 단지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응답해야 할 정의의 부름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